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9일 수요일 저녁 8시 23분입니다. 내일은 제가 아침에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아침 영상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양해 좀 해주시고 미국 시장 마감만 살펴보는 게 되겠죠. 아마 내일 아침 영상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 한마디만 좀 더 보충을 하고 넘어가자면, 제가 아침에 금리 인상이 전통적으로는 호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이거를 깜빡해서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왜 금리 인상을 하고 왜 금리 인하를 하는지 중앙은행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 이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주로 이거죠.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경기가 너무 과열됐으니까 이 너무 뜨거운 경기를 어느 정도 좀 식혀주는 역할, 어느 정도 좀 식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부양책을 써야겠다라는, 경제를 살려줘야겠다라는 측면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인 거고, 실제 시장 투자자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이 인정한 호경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중앙은행이 호경기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 이런 식으로 대충 받아들이시면 맞아요. 중앙은행이 인정하셨어, 호경기라고 인정하셨으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돼요? 오르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주식 사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대상성이 나왔던 거예요. 반면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어떤 논리예요? 와, 우리 중앙은행님께서 불경기라고 인정하셨어, 큰일이다, 주식을 팔자, 이래서 폭락이 나오고 위기가 오는 거였죠. 이 금리 인하 때마다요. 그래서 일부 분들이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주식이 오른다, 이거는 이제 폭락 나오고 나서 이후에 있는 이야기인 거고, 아무튼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하는 중앙은행이 인정한 불경기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시에 엄청난 악재다라는 거,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이 호경기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증시에 대단한 호재다라는 거, 요게 전통적인 관점인데, 아무튼 지금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금리 인상이 이런 전통적인 관점,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죠. 지금 금리 인상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서 달러 가치가 박살이 나니까 달러 가치를 어쩔 수 없이 지켜야겠다, 달러 가치 방어를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그 뉘앙스가 지금 훨씬 강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중앙은행이 인정하신 호경기야,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야, 이거 달러 가치가 박살이 났나,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인플레를 없애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다, 쉽게 말해 울며 겨자 먹기죠. 울며 겨자 먹기식의 그런 뉘앙스가 지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장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과 다른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전통적인 그런 시장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 열어놓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왜 금리 인상하고 왜 금리 인하하는지,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싶어서 혹시나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리 인상이고 인플레고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저기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하나만 좀 더 하고, 지표 관련된 이야기 연속적으로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되는 게 CPI거든요. 지금 시장은 CPI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CPI가 어떻게 나올지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CPI들이 발표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거예요. 코어 CPI, YOI하고 그리고 그냥 CPI, YOI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값이 7.0인데 이번 예상치는 7.3입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 예상치들이 좀 비교적 좀 높은 수준으로 잡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사견이 그래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값이 5.5였는데 지금 예상치가 5.9 나와 있죠. 솔직히 이 5.9라는 숫자와 이 7.3이라는 숫자가 결코 낮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살짝 이것들이 지표로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난번부터 이것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데, 경제지표 발표가 나기 전에 이 예상치라는 걸 전문가들이 내놓잖아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이 예상치가 너무 높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럼 예상치에, 예, 그 예상치가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 있으면 이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보통 어닝 쇼크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예상치들이 너무 낮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점들, 뭐 솔직히 분석가들이나 언론들이 철저히 학문적인 의미에서, 뭐 철저히 학술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진짜 있는 그대로를 분석해서 저렇게 예상치를 내놓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름우 전문가란 놈들이 이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상치들을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니야? 일부러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를 유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측면을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그죠? 아무튼 뭐 일부러 이 사람들이 어닝 쇼크나 서프라이즈를 유발하기 위해 설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일단 가정은 해주고 보긴 보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좀 너무 예상치들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드네요. 한편으로는 근데 저거 부합할지도 모르겠다, 저것도 저랬지만 서프라이즈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긴 해요. 왜냐면 국제유가 꼬라지를 보세요. 이번 1월에서 2월 지금 보시면 한 달 동안 국제유가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국제유가 15% 오르면 이 물가가 이게 안 오르고 이게 그죠? 버티기가 어렵겠죠. 국제유가 같은 거 보면 그래 저런 예상치에 부합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듭니다. 하여튼 다양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예상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뭐 다양하게 이런저런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재료만 한번 던져 드리는 거고, 전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안 그래도 예상치도 조금 솔직히 좀 높게 잡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목요일 밤에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상치가 5.9인데 이게 뭐 6.5 막 이렇게 나와버렸다, 어닝 서프라이즈 해버렸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은 또다시 개박살로 갈 수 있겠죠. 또다시 긴축 우려, 야 이번에 3월달에 금리 50bp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도 7.3%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7.5나 7.8 막 8%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럼 시장은 이제 진짜 긴축 쇼크에 발발발발 떨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이야기, 지표하고 뭐 금리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슈는 없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이슈 없고, 그냥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대부분 다 기술적 반등을 일단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유럽 주식시장도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코스피도 만기주였는데 신나게 올랐고, 뭐 중국도 일본도 다 같이 신나게 기술적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뭐 솔직히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여튼 저런 CPI라는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저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하락 추세, 이미 주식시장이 단기 하락 추세든 중장기 하락 추세든 대부분 다 들어섰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이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세게 나온다는 게 그다지 뭐 숏 포지션 보는 입장에서 쫄릴 거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은 좀 해보셔야겠죠. 예를 들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게 중요한 몇 거래일 동안 만들었던 저항을 돌파한 차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거리는 분명히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숏 포지션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 정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지금 보시면 오늘 차트 보시면 이제 선물이 365가, 제가 대충 365라 말씀드렸죠. 365라는 자리를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저항으로 여겨서 넘지 못하다가 오늘 갭상승으로 한 번에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365라는 자리를 저항으로 인식한다 에다가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돌파한 착 했으니까 기술적인 원칙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을 거예요. 365에 잡았던 물량은 놔주는 게 맞다고요. 기술적으로는요. 이렇게 하시는 게 솔직히 정석적인 어떤 기술적인 매매 방법이 될 거예요.
반면에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이 좀 되긴 하실 거예요. 지금 손절하기 아까우신 분들도 있겠죠. 왜냐? CPI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 발표가 목요일날 밤에 나니까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만약 숏포지션 청산한다라고 하면요. 네. 그럼 CPI 확인하고 나서 청산하겠다. 요것도 솔직히 뭐 가능하다라고 봐요. 요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죠. 나는 CPI까지 기다리는 것도 뭐하고, 나는 기술적으로 당장 일단 올라갔으니까, 저항 돌파 안착했으니까 기계적으로 한다. 괜찮아요. 반면에 저항은 조금 넘었지만 어차피 몇 포인트 안 넘었고 CPI란 발표가 있으니까 난 이거 확인하고 움직이겠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본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아까운 점이 좀 있긴 하죠. 어쨌든 하락 추세 중이니까, 하락 추세 중에 반등 나오고 있는 거니까,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니까 지금 잡은 숏을 청산하는 게 아까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아까운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 숏을 청산하는 게 아까운 자리이긴 한데, 손절하는 게 아까운 자리이긴 한데, 아무튼 그죠? 여러분들이 이 취사 선택하실 문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고민을 이제 안 하고 싶으면 저 위에서, 그죠? 저 위에서 진짜 변곡을 잘 잡았으면 괜찮았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그건 지난 이야기니까. 아무튼 지금 자리가 365란 이런 자리가 솔직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로 그렇게 크리티컬한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고, 사실 그런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못 넘었으니까 베팅을 해보는 건데, 근데 아무튼 오늘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 좀 해보시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다 그래요. 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14,700이잖아요. 나스닥 14,700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못 넘다가 이제 오늘 돌파 안착할 기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14,700 조금 더 버텨보자 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겠고, CPI 발표까지. 아니면은 나는 기술적으로 무조건 저항 돌파 안착했으니까 손절한다. 그것도 가능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결정해 나가시는 거죠. S&P도 그렇죠. 4,54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인데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제 오늘 S&P는 좀 잘 봐야 되겠죠. 4,540 돌파 안착 하나 안 하나, 오늘 밤 S&P는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투자에서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 내일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그 선택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오늘 여기서 숏 선절해 버리면은 다음날 폭락할 가능성, 이런 거는 내가 이제 못 먹고 가는 거고, 오늘 그냥 버텼는데 잘못되면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쨌든 본인이 이제 스스로 결정하실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일단 시장은 뭐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은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기술적으로만 보면요. 네, 아무튼 그죠? 그런 이야기는 드리고 있어요. 지금 지표 발표 앞두고 시장이 지나치게 반등을 크게 하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이 안 좋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하여튼 그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늘 반등했는데 이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일단 좀 의심스럽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거래량 같은 거 좀 많이 줄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좀 낮은 신뢰도의 어떤 증명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영 시원찮지 않냐, 야, 원래 반등하면 거래량 줄어드는 게 정석인데 아주 정석적으로 거래량 줄어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좀 더 버텨볼 수 있지 않냐,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튼 고민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개개인들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뭐 돈, 자금 규모, 뭐 투자 스타일, 뭐 투자 기간, 뭐 본인 성격, 스타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정답은 없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네라는 건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튼 답은 없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아무튼 거래량은 없긴 없어요. 지금 예전과 분명히 달랐던 점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긴 띄어요. 어디 갔더라?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구간들 보시면은 이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계속 거래량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 그랬었냐면은 반등 시 매도 전략이라면서 개인들이 풋옵션 막 사고 선물 매도 때리고, 네, 이런 구간에서 그렇게 하니까 거래량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 지수가 반등하는데 개인들이 하방 추격을 많이 하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구간들을 보면은 그 하락했던 때 거래량에 대비해서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예전처럼 막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하방을 추격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은 일단 좀 눈에 띄진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하방 포지션에 좋은 점이긴 합니다. 지금 유리한 점은 그런 것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상승은 했지만 신뢰도는 조금 낮지만 아무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싹 사라졌네요. 하여튼간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여튼 이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할 건데, 오늘 밤에 지금 갭상승 출발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되돌리면 괜찮습니다. 빨리 되돌려서 오늘도 보합이나 오늘도 이 윗부분을 전부 저항으로 인식을 해버리면은 숏 포지션 그냥 맘 편하게 쭉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마감하거나 더 상승 마감해 있으면은, 그럼 이제 조금 좀 머리 긁으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다시 숏 포지션 잡는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되나, 이런 고민 좀 해봐야 되긴 할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일단 갭상승 출발하긴 할 건데, 저게 음봉으로 마감이 될지 저게 아니면 원웨이 상승으로 이어질지 어쩔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하여튼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대응하실 분들은 오늘 시가의 생각들을 좀 분위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고민 좀 많이 좀 해 두세요. 그러니까 갭상승 출발하긴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음봉으로 저항을 확인하면 숏 그냥 맘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원웨이 상승이나 아니면 한국처럼 저렇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저항 소화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난 어떤 결정을 할까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 반등 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좀 거래량들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 드렸고, 맞아, 참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기억났네요. 그 CPI 발표가 아무튼 목요일 밤이잖아요. 목요일 밤인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목요일 날 밤에 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거니까 여기서 딱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 무리입니다. 그죠? 이 주식 시장은 마치 어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주식 시장이 1, 0, 1, 0 딱딱 이런 뭐 디지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간 아날로그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지표가 딱 발표가 됐어요. 지표가 딱 발표가 되면 발표되자마자 뭐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 이런 게 나와서 그 당장은 뭐 어떻게 좀 약간 오버슈팅, 언더슈팅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지표 발표가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의 실제적인 진짜로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표가 발표됐다고 어떻게 됐네, 바로 다음날 난 지표 확인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움직일 거야. 사실 이런 것도 조금 좀 그죠? 네, 조금 좀 무리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너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진 말자. 목요일날 발표되는 지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목요일날 나는 지표 발표만 보고 있다가 목요일날 발표가 나면 땡 하면 움직일 거야, 이것도 솔직히 좀 그죠? 약간 고정관념일 수 있다고요. 그냥 지표 발표난 거 보시고 혼자 차분하게 생각해 보셨다가 목요일날도 똑같죠. 발표 나면 지 혼자 막 춤을 출 거 아니에요. 춤추고 나서 종가쯤에 가서 이렇게 천천하게 평상시처럼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지표가 나왔다 그러면 지표 스스로 해석해 보시고요. 이거 물가가 심각하네? 물가가 이번에 괜찮네? 금리 인상 어떻게 될까? 긴축 우려 강화될까? 긴축 우려 약화될까? 이렇게 대응해야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요런 게 중요하다고요. 이 뭐 동물적인 감각으로 목요일 지표 발표됐으니까 딱 따닥딱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좀 그죠? 전문 트레이더나 그런 손이 빠르신 분이 아니면 이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죠? 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 전반적으로 좀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이야기들 드렸고, 저 오늘 밤에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좀 제가 봤을 때는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빅스 뭐 솔직히 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는 좀 괜찮다라고 봐요. 솔직히 지수 숏배팅 이런 거는 뭐 아이 그래 나 CPI까지 확인하고 뭘 할란다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UVXY 같은 이런 변동성 지수 배팅 같은 경우는 그 특히나 지수보다 이 어쨌든 그죠 손절하는 타이밍 이런 걸 조금 더 칼같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UVXY, 빅스 지수 이런 것들은 요날 저점으로 오늘 반드시 사수해야 돼요. 반드시 사수한다는 게 뭐 여기서 오늘 뭐 적당히 근근히 버틴다는 게 아니고 살아날 거면 여기서 다시 양봉을 이렇게 바로 오늘 밤에 만들어내야 돼요. 어제 음봉 있죠. 어제 하락한 거 이거 반드시 오늘 밤에 되돌려야지 앞으로 뭐 이게 좀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무너진다,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이렇게 음봉 나고 하락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장대 음봉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언더슈팅이라 또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또 골 때리거든요. 솔직히 오늘 밤에는 변동성 지수 베팅 하시는 분들은 필시 어떤 고민을 좀 해보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UVXY 같은 경우는요. 뭐 지수는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루 이틀 더 개긴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UVXY는 조금 좀 생각 좀 잘 해보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투자 결정은 본인의 몫인 거고, 그죠? 본인이 그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게 이 바닥의 기본적인 룰이니까 하여튼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요까지예요, 그죠? 결정은 스스로 하시는 거라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 조금 좀 빨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